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네, 고1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 이과에 가야 될지 문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근데 이과가 뭐냐면 뭐, 물리학과, 뭐 화학과처럼, 그치? 수학과 이런 것처럼 수학과학 계열로 해서 기술 같은 거 배우고 그래. 나중에. 그래서 과학자 계열, 기술자 계열, 이렇게 의과 계열, 이렇게 이과라고 해. 그러면 이 문과는 뭐냐면 뭐 사회 쪽 계열을 좋아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 되거나 아니면 문과 계열, 이게 뭐 어문학 계열도 있거든. 이렇게 뭐 무슨 공문과, 중문과 이런 것도 문과거든. 그치? 그래서 국문학과, 뭐 무슨 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이런 게 이제 사탐 계열의 문과라고 해. 근데 이제 너 때는 문과 이과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 할 가능성, 그렇게 발표가 됐어.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과는 특성이 뭐냐면, 뭐 과학이나 수학을 하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해. 한 10 넘어요. 그게 아니라 13 이렇게. 너는 아니면 대략 어느 정도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그걸 이해를 못해 하는 사람은 상대성이 강한 애들은 문과 성향이 가는 거고. 넌 어디야? 저요? 응.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상대성이 강해. 정확하게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인우는 정확하게 숫자로 37, 37.5 이렇게 외워야 돼. 그지? 근데 앞으로는 대세가 인간성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해야 될 고유 영역이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 나름대로 AI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통합해서 정확성과 상대성을, 정확성 누가 더 정확해? AI가 더 정확하지? 네. 그 상대적으로 여러 명 누가 접해? AI는 동시에 몇만 명도 처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탐이나 사탐이 아니라 이 과탐, 사탐의 내용을 AI가 다 알고 있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갖고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기계가 캐치하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 그지? 인간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돌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더 똑똑한 애한테 당연히 점수를 더 줘야 되는데, 더 빵을 더 줘야 되는데, 약하고 어린애한테 더 빵을 더 주지, 인간은. 네. 그런 거잖아, 그치? 그리고 AI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인간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 통합사회, 4차 혁명 시대에는 화두가 될지도 모르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 일을, 이과 문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전에 이거를 일시적으로 뭐 2, 3년 단기간에 하느냐, 아니면 평생 장기간 하느냐, 아니면 중기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가 되면 직장을 2-3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2-3번을. 근데 학자 같은 경우, 유명한 학자는 평생 그 책만 쓰다 죽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과냐 문과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애는 그래. 수학자라면 이과 가고 못하면 문과 가냐. 아니요, 수학자에서 문과 오면 되게 유리해. 왜? 수학 못하는 애만 다 모여 있어서 점수가 엄청 높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라. 그러니까 수학자라면 이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수학을 기본이 하나도 없으면 이과 가서 여기서 물리나 화학을 할 때 수학이 돼 있거든? 쫓아가지 못하지. 고급 학문은. 근데 똑같이 문과도 어차피 여기서 수학 못하면 문과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자리 못 잡거든. 안 그래? 그 다음에 영어는, 자, 문과도 영어를 못하면 나중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뭐하고 국제회의하고 못하지. 네. 그러니까 과탐도 과학자 돼가지고 외국 가봐. 영어로 회의하고 그러는데 하나 못 알아듣지. 되긴 돼. 이렇게 번역기를 틀어주기도 하는데 글자는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번역기로 들어서 한글로 듣고 이렇게 하면 막 정확한 의미를 언어로 보는 사람보다 덜 파악하겠지. 네. 번역기가 발달을 해도. 그렇지 않아? 그런 상황이니까 영어는 이게 생존이고 수학은 대학을 가능하는데,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 가고 수학을 못하니까 문과 가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네?
근데 보통 대세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과 성향이 좀 강하고 영어나 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뭐 문과 성향이 강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지. 이해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과는 대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이게 배우는 건 물화생지거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생물, 물화생지. 근데 수까지 있어. 그래서 8개거든. 그때 여기에 이 과목을 이렇게 조합해서 집중적으로 배워서 기술을 배우니까 기술이 여러 가지잖아.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이 물리를 전공한 사람의 자격증과 화학에 전공한 자격증은 완전히 달라. 내용이.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다른데 이 문과 계열로 나온 건 거의 유사해. 공무원. 이 문과 계열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나중에. 거의 비슷비슷하다. 다른 일도.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이한 과가 있어. 문과도.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 계열을 해야 뭐를 할 수 있다. 사회학,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 사회복지 무슨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것들이 직업을 할 때 이 자격증이 종류가 이과가 훨씬 많으니까 둘 다 결정할 수 없으면 둘 다 적용이 비슷비슷하면 그냥 이과 가라라고 선생님들이 권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왜? 이건 종류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지. 법은 이과예요. 문과, 법, 사람들 하는 거. 기술은 아니잖아. 법은.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과에 정할 때는 성향. 네가 그러니까 숫자 83,023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너가 대략 8만원, 3천원, 8만원 정도 돼.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정확한 거. 그럼 너 수학 잘하는 거, 그래서. 이과 계열도 있어. 근데, 이과 계열로 이렇게 정교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 문과 계열 가면 교수님 되는 경우. 안 그래?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게 두 개가 아주 우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비슷비슷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것도 비슷비슷하고, 과탐, 사탐도 다 대충 비슷비슷하고. 이해됐어요? 네. 그때 여기 직업 종류가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주위의 직업이 영향을 많이 끼쳐. 부모님 직업, 뭐 사촌의 직업,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직업, 이런 직업. 근데 이제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 나중에는 이렇게 4차 혁명이 되면 주위에 내가 1차 직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바탕으로 또 2차 직업을 뭐를 할 수 있을까? 늙어서. 나이 먹어서 이렇게. 그 1차 직업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직업을 뭔가 좋은 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AI가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인정하느냐야, 내가. 그 직업을 평생 하는데 지겹지 않게, 에? 정말 이건 난 진짜 시켜도 못하겠다, 돈 줘도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참고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예요. 그럼 그 직업을 정하면 이과 갈지 무과 갈지 뻔하게 정해져. 그 다음에 주위에서 그걸 보고 내가 뭐라고 해도 내 결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위의 눈이나 주위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 정도 하겠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을 모르고 애매한 학생들은, 그지?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 직업이 뭐면, 그지? 그런 성향의 가능성이 커. 왜? 이런 주위 직업에 대한 영향, 환경의 영향으로 컸어. 그치? 네. 그래서 그 직업을 보면 이과인지 문과인지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치? 네. 그러면 네 지금 환경은, 자, 네 상황에서, 너 상황에서 봤을 때, 넌 정확성도 있고 상대성도 있어. 둘 다 있어. 대인관계도 기술적인 거, 대인관계는 아직 기술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아직 근데 공부 중이야. 영어도 못하지도 않고, 수학은 조금 잘하는 편이야. 과학은 아직 안 시작했고, 사탐은 좀 안 시작했는데, 사탐이 좀 그래도 지금 나아. 근데 니네 집 주위에 아빠는 교수고, 엄마는 공무원이고, 그지? 네. 근데 이게 다 문과 계열이야, 집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렇게 과탐을 해갖고 정확한 숫자에서 막 골방에 짱 박혀가지고 연구하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대인관계하면서 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나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할 가능성이 많지. 네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상관없는 게
지금 로스쿨 제도로 돼 있어서 네가 4년을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법을 공부하고 싶으면 저 로스쿨 가가지고 연구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은 흐름이 그래. 이 공대를 다니면서 내가 화학을 연구하면서 변호사가 되면 화학 계열 전문 변호사가 돼. 화학계열 화학 약품, 화학 공산품 이런 거 소송 걸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화학 물질 제조 뭐 이런 거.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대학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4년 동안 화학을 하면 아니면 4년 동안 물리를 하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기계에 대한 재판 전문가가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로스쿨의 취지거든. 그래서 법을 할 때 이제 과학 쪽에서도 이렇게 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통합이 된다고. 그래서 문과 이과를 나눌 필요는 없는데 현재 네 상황에서는 문과 계열로 가기가 쉽지. 근데 수학을 잘할수록 뭐라고? 문과는 유리하다. 엄청 유리하다고. 이과보다. 왜? 이과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서 나 수학 잘하니까 이과 같다고 그러는데 문과는 수학이 좀 약한 애들이 다른 과하고 잘하는데 암기과부터 하고 다 잘하는데 수학이 약해가지고 근데 비중이 수학이 제일 크거든. 희한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게 돼. 왜 그러냐면 논리성의 최고의 기초, 논리구조의 최고 기초는 수학이에요. 단수 암기 잘해서 점수 몇 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알겠어? 네. 문과이과 이제 뭔지 알겠어? 네. 궁금한 것도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학생한테 권하는 거는 선생님이 권하는 거 뭐라고? 주위의 직업을 봐라. 친척들이나 그지? 맞지? 나중에 이게 이제 주위의 직업을 보고 내가 제2의 직업을 할 것까지 염두에 두는데 그지? 내가 그걸 참고 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주위의 직업, 제2 직업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확정되면 문과이과가 딱 정해진다는 거지. 어떻게 갈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과이과를 정하기 전에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든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주위 직업이 뭐냐 이렇게 보면 그 유사한 직업이랑 관련된 직업을 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